게다가 장기하씨처럼 금수저가 아니고서는 결핍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라도 장기하씨 정도 되는 환경이면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죠. 절대적인 수치가 이미 자긴 충족이 되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부잣집에다가 서울대 나오고 키 183에 전 여친이 아이유인데 당연히 부럽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 삶의 안정이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남을 부럽지 않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런 사람들은 남이 부럽고 그만큼을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안녕하세요. M군리스트의 M군입니다. 오늘 얘기할 내용은 성공의 결핍론인데요. 돈 많이 벌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좀 생각을 해놓으면 돈을 얼마만큼 벌 수 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기회만 오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이건 거의 망상에 가까운 사고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난하다고 하면 그 가난한 이유가 정말 기회가 안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겠죠? 똑같은 기회에 살고 있었는데도 같은 반에 어떤 친구는 잘 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더 안 되기도 하잖아요. 모두 다 똑같은 수준을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 어릴 때는 이사를 많이 다녔던 집들이 부자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강남, 목동, 서초, 잠실 쪽에 그쪽은 계속 올랐으니까 이제 뭐 가족 명의로 다 대출받아서 전세 끼고 사서 파는 거를 반복하면 돈을 축적할 수 있던 시기였던 거죠. 규제도 심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요령이라도 없었으면 그냥 모으는 족족 강남 쪽에 땅을 사뒀으면 지금 단계에서는 부자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때는 뭐가 있었어요? 일단 여러분들 공부라는 똑같은 그런 기회가 있었죠. 공부 독하게 해서 의사 검사 했었으면 노예에서 벗어나기 좀 더 수월했겠죠. 그리고 뭐 이 예시는 제가 들고 싶진 않은데 2010년대부터 비트코인을 계속 사 모았어도 부자가 될 수 있었겠죠. 그리고 14년도 6월에 스토어팜이 처음 출시됐었는데 그때 뛰어들어서 시작을 한 사람들은 꽤 많은 돈을 벌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블로그가 이제 좀 파워블로거 때 있었고 공식 블로그, 그리고 뭐 이다리 블로그, 그리고 지금 인플루언서까지 계속 이어졌는데, 꾸준히 해가지고 인플루언서 각 분야에 단 사람들은 지금 월부장으로 1억 넘게 버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순수익을. 유튜브 초기 때 들어가서 지금은 연예인인지 유튜버인지 헷갈릴 만큼 유명하고 돈도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죠. 얼핏 얘기한 지금 몇 가지의 기회들, 여러분들 그런 기회가 아예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다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가난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라면 기회가 문제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만약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기회라는 단어보다 결핍이라는 단어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주 가벼운 예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 달에 200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가 아는 직접적인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한 달에 80만 원을 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200 버는 사람은 200이라는 수익을 결핍으로 볼까요? 만족으로 느낄까요? 100%는 아니지만 만족으로 느낄 가능성이 커요. 왜? 주변에 나보다 못한 사람들 뿐이니까. 나 정도면 괜찮은 것 같거든. 조금 3배 정도 버는 거니까 약간 우월감에 취하거나 거만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저는 한 달에 뭐 1억 정도 번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3개월 동안 실제로 만난 사람들이 모두 한 달에 3억에서 5억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뭐 어떤 사람은 어플 가치가 1000억이 넘고 2000억이 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저는 한 달에 1억 정도 버는 걸 결핍으로 느낄까요? 만족으로 느낄까요? 결핍으로 느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물론 장기하 노래처럼 절대적 수치를 정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행복으로 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매일 수시로 남과 비교하면서 살아가죠. 옷은 어떤 거 입었나, 차는 뭐 타나, 어떤 집에 사나. 근데 이게 자기 혼자만 사는 사람들이면 그런 걸 비교 안 해도 되는데, 아이들을 키우거나 부모님을 모시거나 이럴 때는 그런 금전적인 걸로 인해서 좀 더 안정적이고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들을 비교하는 걸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장기하씨처럼 금수저가 아니고서는 결핍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라도 장기하씨 정도 되는 환경이면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죠. 절대적인 수치가 이미 자긴 충족이 되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부잣집에다가 서울대 나오고 키 183에 전 여친이 아이유인데 당연히 부럽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 삶의 안정이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남을 부럽지 않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런 사람들은 남이 부럽고 그만큼을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당장의 분유값, 공과금, 외식비 걱정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나 취업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 또 취업해도 한 달에 뭐 2, 300벌이라 미래가 없는 사람들, 부러워해야 되는 게 전 맞다라고 봐요. 그리고 결핍으로 느끼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미래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먹고 살면서 남이 부럽지 않다라고 하는 건 해탈의 경제에 있어서 뭐 그냥 산으로 들어가셔도 되지만,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모시는 부모님이 있거나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저는 그런 말을 하는 게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 삶이 만족 상태입니까? 아니면 결핍 상태입니까? 저는 제로 마케팅이라고 해서 이걸 그래프로 왼쪽은 결핍, 오른쪽은 만족으로 그려나가요. 저로 예를 들어서 결핍과 만족을 한번 제가 유튜브로 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보다 스마트 스토어로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하고 그냥 월 700 스마트 스토어로 번 사람이 어그로 저렇게 잘 끌면서 조회수도 높고 댓글도 저렇게 많이
돈이 달리는데 나는 월 700 이상 버는 사람을 300명 이상 만든 사람인데 나는 지금 유튜브에서 이렇게 한심하게 뭐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면 제가 그 행위에 대해서 엄청 노력을 더 많이 하고 더 올라가기 위한 에너지를 쓴다는 거죠. 결핍이 깊어지면 그만큼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당연하고, 저는 이제 0부터 10까지로 보는데 이제 결핍도 만족도 저는 거의 6, 7 정도라고 떨어진다고 봐요. 좀 전 사고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만족적으로 그냥 보는 사고는 나 시작한 지 뭐 2달도 안 됐고 이 정도면 꽤 나쁘지 않지 않나? 최근에 시작해서 온라인 판매 쪽으로 이렇게 많이 구독자가 생기고 조회수가 높은 데가 아예 없던데? 그리고 댓글에 보니까 뭐 찐이라고 인정해주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 정도면 다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 만족이 되는 거죠. 이러면 자기 심리에는 도움이 돼요. 그냥 자기 위로죠. 난 뭐 나쁘지 않다. 근데 이런 사고가 성장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장하고 싶을 때는 결핍 상태로 스스로를 몰아넣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롤모델로 삼는 것 자체가 그가 한 대로 따라하려고 하고 그와 나의 차이를 메꾸려고 하는 노력이잖아요. 그 롤모델처럼 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결핍으로 놓고 채우려고 하는 거고, 목표 설정이 중요한 이유도 이 결핍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돈은 많이 벌고 싶은데 그냥 유튜브로 시간 축내기나 하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배제했는지 한번 체크를 간단히 해볼게요. 결핍이 깊으면 제가 아래 말하는 사항들이 다 무의미하고 여러분들이 안 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결핍은 깊지 않은 상태로 그냥 어설프게 돈만 벌려고 한다면 밑에 것들을 아마 다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자, 이 5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손병호 게임처럼 접으면 되는 거예요. 최근 1년간 게임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최근 1년간 술을 마시는 적이 없다. 최근 1년간 드라마나 영화를 본 적이 없다. 최근 1년간 골프, 당구, 볼링, 수영 등 레저를 한 적이 없다. 최근 1년간 난 여행을 간 적이 없다. 5개 다 한 적이 없다는 사람은 결핍에 대한 이해와 선택과 배제 또 제약을 잘 이해한 사람이라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 급성장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대충대충 살아와서 수익이 높지 않을 텐데 또 대충대충 돈 쉽게 벌거나 없나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면 저는 당연히 그 사람들은 그런 마인드로는 돈을 못 버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자, 좀 전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1년 동안 안 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제가 열심히 할 때 당연히 저런 걸 안 했었거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런 걸 하면서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탐욕 아닌가?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난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라 저런 것까지 다 배제하고 돈을 벌려고 해야 그나마 좀 버는 거지. 자,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아이가 희귀병에 갑자기 걸려서 매달 2천만 원씩 병원비가 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게임하고 술 마시고 넷플로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골프 치러 다니고 여행 다닐 거예요? 결핍 상태로 놓으면 그렇지 못하다니까? 근데 미래에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방치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왜냐면 요즘에는 자본주의가 수준이 높아져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그냥 현재 상태를 약간의 돈에 대한 아쉬움, 정말 필사적으로 할 생각은 없는 결핍 1, 2단계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살짝 부자들이 부럽긴 한데 에이 부자들은 뭐 안 좋은 것도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소확행이나 뭐 욜론이 이런 걸로 자위나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난 괜찮아, 존재 자체로 충분해, 이런 책 같은 거 보고 뭐 유튜브 보면서 또 위로하고 있고. 돈을 벌려면 여러분들 결핍 컨트롤부터 해야 돼요. 내 상태가 이대로 가면 정말 인생이 끝난다, 망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그럭저럭 평생 2, 300 받아도 나는 평생 일하면서 살아도 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동기부여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고요. 이 결핍론에 의한 마인드부터 여러분들이 장착했으면 좋겠어요. 돈을 벌려는 사람이라면. 유튜브에는 댓글들을 보면 다 그냥 대충대충 쉽게 벌려는 사람들이 95%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돈 버는 사람들의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제가 말한 오늘 결핍과 만족은 제로 마케팅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온라인의 어떤 소비자 심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빼앗긴 상태를 견디기 힘들어해요. 그래서 투자나 도박을 할 때도 더 따고 싶은 심리보다 잃은 걸 복구하려는 본전 심리가 훨씬 더 크잖아요.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핍 상태인가요? 아니면 만족 상태인가요? 사실은 적당히 만족하고 안주하면서 결핍 상태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진 않나요?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극심한 결핍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놀면서 대충대충 돈을 벌려고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자본주의에서 노예방 1000명을 꿈꾸는 M군리스트의 M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